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은 패션 생성 모델을 어, 기획했고, 이 패션 생성 모델이 디자인 툴로서 그냥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역할을 어떤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기획을 했고, 모델을 구성했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팀원은 저 이영필과 그리고 서현님 그리고 조재문님 그리고 세 명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저는 이제 데이터 수집과 정제 그리고 클라이언트 역할을 했습니다. 약간의 어떤 중간중간 약간 뭐라 해야지 기획이 약간 변경될 때 조금 팀원분들이 좀 짜증이 나셨을 건데 잘 따라 주셔가지고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연님은 코더와 뭐 TP 학습에 좀 더 중점을 두셨고, 재무님은 코더가 이제 라이트 벡터를 찾는 작업에 좀 더 중점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기호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획안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AI가 왜 패션 업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약간의 어떤 의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2018년도랑 2020년도쯤에 이 AI 패션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뉴스를 탔지만, 어, AI가 이제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AI가 주인공이 돼서 AI가 뭐 디자인을 했다. 아, 우린 이런 기술들이 있다. 신기하지 하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이슈를 좀 몰이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알파고를 조금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알파고가 유명해지니까 AI 기술을 어, 공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신기해할 것 같다. 근데 저는 알파고가 그때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이세돌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알파고가 뭐 어떤 주인공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 그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AI 패션 쪽에서는 계속 어떤 주인공을 이 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신기해한다라는 어떤 그 감정만 있는 거지 그 디자인을 구매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시다바리인 이유는 그냥 AI가 그냥 인간이 조금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들 그리고 디자인 어떤 개발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들을 그냥 시다 역할을 하라는 의미로 시다바리르라는 어떤 예, 팀 제목을 썼고 이 시다라는 건 패션계에서 약간 일본어 용어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시다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써서 또 시다바리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그냥 곧바로 저희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용했던 모델은 스타일겐 2 모델을 사용했고 이 스타일겐 2 모델을 사용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약간 지원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스타일겐 2가 검증에 가장 많이 사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을 조금 생각을 해서 사용했던 것도 있는데 결과물을 봤을 때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 세트 구성은 이제 보그 코리아에서 이제 컬렉션 데이터, 파리 컬렉션 데이터에 그냥 제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21개의 어떤 브랜드를 크롤링 한 다음에 한 20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학습 데이터로 512 사이즈로 이제 리사이즈를 하고 그걸 이제 스타일겐 2에 학습을 시켜서 이 옆에 이제 이게 생성된 모델인데 이런 모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이게 지금 생성되는 모델들입니다. 이게 잠시 하나 더. FID 스코어는 4.17이 나왔습니다. 제가 스타일겐 어떤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는 저는 어떤 저런 수치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냥 FID 스코어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른 스코어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처음에 저희가 약간 걱정했던 부분들은 이 배경들이 학습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스타일겐이 상당히 그냥 배경도 보시는 것처럼 다들 그냥 생성을 해내는 일관적으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올리는 사진들은 2만 장의 사진 중에 저희가 2만 장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738장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738장 골랐고 그 중에 여성복의 비율은 77%였고 남성복의 비율은 한 23% 정도의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타일겐2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이미지들을 보고 제가 생각했었던 건 2만 장의 생성 모델 중에 제가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델은 한 3%, 4%밖에 없었지만 2만 장의 어떤 이미지들이 어떻게 보면 해상도가 약간 떨어지는 모델들도 있었고 약간 조금 이걸 상업화에 쓸 수 없는 모델들이 있었는데 2만 장들이 어떤 지금 사진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어떤 컬러의 배치나 어떤 패턴들이 이상하거나 촌스럽다라는 느낌은 저는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만 장의 사진 중에 해상도나 어떤 그런 깨짐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건 상업적으로 상당히 조금 디자인 산업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런 패턴들도 그 안에서 학습이 된다라는 결과를 저는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색감의 배치나 그다음에 스타일겐 2 중에 이제 제가 그 데이터셋 정제에서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가운데 사진이 그 어떤 데이터의 기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양옆으로는 이게 85,000장 중에 한 5%도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약간 노이즈적으로 조금 주려고 했던 곳도 있어서 약간 추가를 했었는데 이런 사진들이 학습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었고 이건 99년도 한 2000년 전에 있던 데이터들도 저는 스타일을 일단은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스타일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화질의 이미지도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생성된 모델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지에서 이제 정렬과 비율 그리고 해상도를 맞추는 게 어떤 스타일겐2의 생성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타일겐2가 단순히 그냥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생성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제를 하고 넣으면 생성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디자인 산업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걸 이제 레이터스 벡터를 찾아서 컨트롤하고 뭐 원하는 브랜드마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야지 사용하지 2만 장의 사진을 랜덤으로 생성을 하고 거기서 또 사람이 일일이 그걸 고르고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랜덤으로 계속 돌리는 건 그냥 사람을 쓰는 게 나은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 개의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트렌드 바이 타임 그러니까 시간에 대비해서 그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들의 변화들이고
지금 이 첫 번째 사진들을 보시면 스타일만 이게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다 첫 번째 사진들이 다 99년도 전에 있던 이미지들로 이제 뒤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의 저화질까지 이제 학습을 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어떤 저화질, 해상도가 낮은 건 아예 배제를 하든지 이 해상도 낮은 이미지를 어, 조금 고해상도로 바꿔서 하는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희가 거의 20년간의 이진분류로 그냥 올드 앤 뉴로 이제 나눠 버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약간 부하게, 약간 오버핏하게 되는 게 아마 2022년도에 어떤 유행을 따라서 이제 변한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이것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좀 판단을 했었고,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젠더의 변화를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이건 저희 팀원들 모두 다들 상당히 만족했던 결과물들로 지금 이미지의 변화 자체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잡으면서 변하는 걸 보면 충분히 이 디자인 툴로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여성복만 하는 브랜드에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어, 어떤 여성분께 어떤 커플룩으로 만들고 싶을 때 굳이 디자인을 하지 않고 이걸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남성으로 바꾸고 남성을 바꾼 다음에 약간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추가를 하는 작업을 한다면 뭐 인력에 대해서 조금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여기서 보시면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방이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진은 그 선글라스랑 모자가 생성되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지금은 하지 않았지만 모자나 뭐 선글라스나 가방 같은 액세서리류도 FFHQ 보면 이제 안경을 이제 없애고 생기게 하는 부분이 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어떤 벡터를 조절을 하면서 생성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디자인 산업 쪽에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즌의 변화에 따른 이 변화인데, 이 부분도 그냥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는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코트에서 원피스로 변하는 과정들, 그리고 조금 겨울 시즌이니까 약간 몸을 덮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예, 화면이 바로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가나요? 그럼 지금 됐나요? 지금은 다 아, 나왔어요. 네. 아, 조금만 제가 느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세 번째 코트에서 원피스로 변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이런 경우도 조금 소규모 업체에서는 그전 시즌에 어떤 SS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번에 FW를 하게 된다면 SS를 FW로 변경한 다음에 그 변경한 데에서 이제 FW의 어떤 트렌드를 조금 더 반영을 한다면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조금 가지면서 갈 수도 있고, 소규모 업체 뭐 동대문 같은 데서도 저는 이걸 조금 하면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성에 대해 어떤 레디터트 벡터 시즌의 변화인데, 저는 이걸 보고 약간 좀 재밌었던 게, 남성들이 처음에는 남성성을 다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겨울에서 지금 보이시죠? 네. 겨울에서 여름으로 변경이 됐는데, 두 번째 사진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변경되면서 약간 여성적인 느낌을 조금 가지려고 하는 상태라고 보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여성성을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걸 보고, 이거는 산업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
그냥 SS 시즌은 FW의 시즌에 비해 돈이 안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에서 남성복은 그냥 컬렉션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성복보다 남성복의 비율이 한 8대 2의 비율로 이제 어, 그 컬렉션을 하게 되는데, 이 파리 컬렉션 자체에서는 남성복의 어떤 겨울에서의 변화는 조금 가질 수 있지만 여름에서의 어떤 변화는 가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저는 이게 괜히 디자인적으로 조금 어떤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패션 산업 쪽에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어떤 포지션을 찾는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에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 밑에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I가 생성 모델이 하는 일을 조금 나눴었고, 컬렉션에서 고차원의 어떤 아직까지는 이제 AI가 하지 못하는 이제 분류를 못하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고, 위에 시즌이나 젠더나 뭐 트렌드나 컬러 뭐 어떤 선글라스 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브랜드마다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이걸 제네레이트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그냥 판별자로 제가 이걸 영어를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이미지 생성 과정이 약간은 어떤 디자인 산업에서 디렉터가 어떻게 보면 어시스터한테 이제 디자인을 계속 생성을 하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찾는 과정과 좀 비슷해서 제가 판별자라고 적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디자인은 사람이 발전시키고, 이제 그걸 이제 생산해서 컬렉션으로 내는 작업들을 봤을 때, 이런 하단에 있는 작업들은 충분히 툴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그냥 간단히 보시면 뭐 패턴이나 액세서리나 뷰티 같은 경우도 어떤 데이터의 어떤 정렬들을 봤을 때 이것도 충분히 스타일겐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원단의 패턴 디자인 생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그냥 사업적으로 조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 팀원들과 얘기했었는데, 스타일겐 3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 왜냐하면 해상도가 스타일겐 3를 쓰게 되면 이미지 해상도를 더 학습 데이터 이미지 해상도를 더 높게 사용할 수도 있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더 고해상도의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뭐 완디비의 분류 모델 학습 추적 통해 생성된 이미지를 제대로 분류할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향, 뭐 메이터드 벡터의 디렉션을 조절해야 다양한 어떤 논문을 참고하고 그 분리하도록 조금 개선하면서,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액세서리나 뭐 가방 선글라스의 어떤 디렉션을 검색을 해서 조금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미지 정제 작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컬렉션의 데이터도 뭐 이태리나 뭐 런던이나 뉴욕 같은 경우를 추가해서 뭐 이태리의 어떤 스타일을 생성 모델을 통해서 조금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